자, 이번에는 이 단원 내용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끝판왕 개념, 복잡한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막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인 계산 순서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겁니다. 거듭 제곱.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앞에 단항식에서 배웠던 시간에 이러한 식의 모양이 있다면 이쪽 부분을 먼저 이렇게 괄호가 있고 이렇게 지수가 있다면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숫자, 그 다음에 이 문자가 모두 세제곱이 되면서 2의 세제곱을 8로 x제곱의 세제곱을 x의 6제곱으로 y의 세제곱을 y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먼저 이 괄호 지수 부분 형태가 된 걸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저 거듭 제곱이 제 1순위로 계산되는 녀석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당연히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순으로 풀어내면 되고요. 괄호는 쉽게 얘기해서 안에 있는 괄호부터 차근차근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합니다. 뭐 약분이 바로 되는 경우는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제 곱하기를 계산할 차례가 됐는데 이제 거듭 제곱도 다 풀어냈고 괄호도 이제 괄호 안에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괄호 안에서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계산을 하는데 복잡한 다항식의 곱하기는 먼저 뭐를 결정하고 곱해지면서 나오는 부호를 결정하고, 자, 숫자끼리 먼저 곱하고 같은 문자끼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연습량이 쌓이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동류항이 있는 경우 동류항 계산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해라.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밑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차근차근.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선생님.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이쪽 부분,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풀어내고요. 동시에 이 지수 법칙도 할 겁니다. 왜냐면 두 개는 서로 상관이 없는 애니까 같이 해도 상관없겠죠. 대괄호 쓰고요. 이 지수 법칙 하게 되면 이 여기 괄호 있고 짝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의미 없고요. 2가 제곱돼서 4가 되고 x가 제곱돼서 x의 제곱이 나옵니다. 곱하기는 생략해서 쓸게요. 3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자, 더하기, 이제 중괄호 안에 거를 쓰겠습니다. 중괄호 안에 거 먼저 분배해서 쓸 건데요. 자, 중괄호 안에 먼저 처리할게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분배되는 거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랑 동류한 연상이 되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마이너스 3x 제곱에 요거 계산한 게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저 중괄호 안에 걸 계산한 게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아유 칸이 너무 부족하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미안한데 선생님 방금 했으니까 지울게요. 자, 칸이 조금 부족해서요. 저걸 이제 중괄호 안에 걸 처리한 걸 선생님이랑 과정을 확인했으니까요. 중괄호 딱 하고요. 괄호 닫고요. 뒤에 나누기 xy는 요번에도 이제 쓰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곱하기 xy분의 1 이런 식으로요. 그때 필요한 건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대괄호 안에 걸 처리할 건데요. 자, 다시는 대괄호 하고요. 자, 얘는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분배될 때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4, 3, 12, 문자는 x 2개, y 하나, 이렇게, x 2개, y 하나 아니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분배될 때, 자,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숫자는 4밖에 없으니까 쓰면 되고요. x도 2개밖에 없으니까 쓰면 되고, 거기에 y 하나가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쓴 요 핑크색 부분은요, 여기는 이 핑크색 부분을 분배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중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중괄호 앞에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괄호는 그냥 없어지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일단 그냥 나오고요. 요 괄호 바깥에는 여전히 곱하기 xy분의 1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날 빠뜨리지 마 라고 지금 눈치를 딱 주고 있는 상황이죠. 대괄호 안에 동류항이 있으니까 처리를 합니다. 자, 는 하고요. 1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9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류항이 더 안 보이네요. 자, 얘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x 1차항도 동류항이 없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x분의 1이 xy분의 1이 이렇게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분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분배식은 숫자는 약분될 게 없습니다. 숫자는 9고요. x는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죠. 그 다음에 y는 약분될 게 없기 때문에 분모에는 y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9x는 분자에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게 이 두 번째는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약분될 게 없으니까 분자에 그대로 남게 되고요. x는 하나 지워지면서 남아있는 x 하나가 분자에 곱해지게 되고요.
y는 지워지면서 없네요. 분모는 어차피 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예쁘게 마이너스 4x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자, 부호는 일단 플러스요. 플러스고, 자, 숫자는 약분될 거 없으니까 곱하기, 분자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x는 하나 지워지는데 y, 분모에는 y 하나가 안 지워지죠. 그래서 플러스 y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분배가 남았네요. 마지막 분배, 이렇게 분배하시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3에다가 요거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y분의 3 이렇게 쓰시면은, 네, 요 식이 이 녀석이 계산된 식이 되겠네요. 네. 선생님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식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칸을 너무 적게 적어서 필기가 굉장히 난잡해졌는데 이 부분은 일단 너무 미안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잡한 다항식의 계산, 제일 먼저 거듭제곱, 즉 지수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 괄호가 있고 이 바깥에 다시 이러한 지수식이 들어가 있는 꼴 형태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괄호는 당연히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안에 있는 괄호부터 하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를 계산할 때는 부호, 숫자, 문자, 같은 문자 순으로 차근차근 하면 실수가 많이 줄어든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복잡한 다항식의 계산, 이게 기초 유형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 기초가 아니죠. 그죠? 이 정도는 뭐, 그죠? 기초가 아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바로 분배하면 되겠고요. 이 나누기 y도 바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분배한 걸 쓰게 되면,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되고요. 바로 나눠 볼게요. 나누기 y는 쉽잖아요. 그냥 y 하나씩 지우면 되거든요. 여기는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y 하나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됩니다. 자, 써놓고 나서 동류항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x 2차항, x 2차항, 2x제곱 더하기 x제곱은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5xy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요것도 이 정도 나누기는 이제 우리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약분하시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연습하시다가 보게 되면 언젠가는, 네, 선생님처럼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은 아닙니다. 바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각각 3x로 두 번 나누면 되겠죠. 자, 얘를 3x로 나누면 숫자는 2xy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3x로 또 나누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4, x가 하나씩 나누기로 없어지고 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나누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부호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걸 5y로 나누게 되면 숫자는 2, x는 나눌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y 두 개 중에서 하나 지워지니까 x 그대로 쓰고 y 하나 쓰면 되고요. 자, 얘를 5y로 나누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 7y 이렇게 됩니다. 자, 동류항 찾아야 되죠. 2xy 플러스 2xy 계산하면 4xy 되고요. 마이너스 4y 플러스 7y는 플러스 3y로 정리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살짝 어려운 형태인데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일단 이 뒤쪽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분배는 한 번만 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a를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곱하기로요. 그럼 얘는 2a 제곱 마이너스 8ab, 그 다음에 이 나누기 2분의 a가 곱하기 a분의 2로 바뀌게 되고요. 곱하기 4b. 그래서 이쪽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요. 계산 순서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저기가 곱하기 뭐가 되죠? a분의 여기에 곱해지면서 8b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분배를 하시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분배되게 되면 이제 숫자 부분은 2, 8에 16이 되고요. a가 하나 지워지고 나서 남아있는 a와 문자 b가 곱해지면서 a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분배가 될 때는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8, 8에 64, 문자 a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b가 두 개가 곱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문제 답이 16ab 마이너스 64의 b제곱이 된다. 여기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차근차근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다시 분배하고 다시 거기다 분배하고 이렇게 너무 착실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곱하기 두 개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분배는 귀찮은 작업이니까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분배는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요. 괄호 안에 거는 그대로 괄호를 예쁘게 묶어 놓고요. 자, 얘는 우리가 여기를 먼저 곱하기 7x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y다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곱하게 되면
보호는 마이너스고, 자 7x분의 얘가 이렇게 분자에 곱해지게 되겠죠. 네,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이제 빼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곱하기 마이너스 7x분의 2y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앞에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앞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계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하기는 하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를 이제 분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건 얘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고 이쪽 부분을 먼저 곱해서 정리한 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제 분배합니다.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요. 숫자 처리합니다. 7일은 7, 7이 14. 남아있는 숫자끼리 곱하면 2, 2, 4가 됩니다. x 약분하면 여기 하나 남아있고요.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곱해야 되죠? 분모 약분할 거 다 했으니까요. x 하나가 남아있고요. y는 두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y제곱. 이렇게요. 자, 이제 두 번장에 분배합니다. 이렇게 부호는 플러스겠네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숫자 처리합니다. 7일은 7, 7, 3, 21. 남아있는 숫자는 3, 2, 6이 되겠습니다. x 처리합니다. x 하나씩 지워지고요. 그럼 남아있는 문자가 모두 곱하기로 y 두 개와 y 하나가 있기 때문에 y의 세제곱. 둘은 동류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복잡한 사칙 연산 혼합 계산의 기본 유형의 대표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표형에 이런 게 나온다. 사실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계수를 찾아본다든지, 그죠? 뭐 상수항을 다룬다든지라는, 여러분들이 계수와 상수항을 구분할 수 있냐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대표형으로 바뀐 문제가 되겠네요. 자,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의 계산 곱셈 나눗셈이 있죠. 각각을 같이 하시면 되겠는데요. 딱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듭 제곱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얘가 짝수니까 저기 바깥에 짝수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지우면 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2의 제곱은 4, x를 제곱하면 x제곱.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는 이 녀석 나누기 4x 제곱이야 라고 계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식 전체를 기억이라고 두고요. 저 기억을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이렇게 바로 먼저 분배하겠습니다. 분배하게 되면 첫 번째 항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2xy 나오죠? 자, 두 번째 항은 뭐 나와요? 플러스 20y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분배가 돼서 나온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지금까지 처음 이 단원 기초부터 계속 다 하나하나 말씀드렸거든요. 이제는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론 얘를 나누기 4x제곱을 곱하기 4x제곱분의 1로 바꿔도 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8, 12, 20도 다 4로 나누어지고 여기는 얘네들도 다 x를 두 개 이상씩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죠? 플러스 2x 하나가 남고요. 자, 이렇게 나눈 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3y가 남고요. 이렇게 나누면 뭐가 남죠? 플러스 5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했어요.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가시면은 공부가 잘 된 거고요.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곱하기 역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선생님한테 연습 문제를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대신 연습은 꼭 좀 하자라는 거. 자, 정리된 식 안에서 동류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동류항을 봤더니 x, y 항은 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쓰고요. x 1차항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쓰고요. 근데 y 1차항이 플러스 20y 마이너스 3y가 있으니까 플러스 17y로 정리가 되고, 상수항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이제 x 1차, 지금 x 1차의 개수로 a라고 했는데 x 1차항은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여기서 x 1차의 개수는 이 x 부분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x 1차의 개수죠. 네, 얘가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의 개수, y 1차의 개수니까 y 1차항은 여기 있고요. 개수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 1차의 개수는 2, 그 다음에 y 1차의 개수는 17이 되고, 두 개를 더한 값을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녀석도 우리가 차근차근 크게 두 덩어리를 분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분배를 한번 하고 여기서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 법칙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이 3b분의 1을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들? 숫자는 약분되고 b는 약분돼서 3 하나만 남죠. 그쵸? 이렇게 약분되는 건 부호는 뭐고 마이너스 숫자는 2, 문자는 b 하나, 이렇게 되죠.
바로바로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누기도 지금 바로 나눌 수 있는 형태죠. 이 숫자들도 다 숫자 2로 나눠지고요. 비들도 나눌 수 있으니까 곱하기 역수로 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8, 문자는 b 하나. 이렇게 나눈 건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숫자는 6, b는 나눠서 서서 그냥 없어지죠. 자, 동류항이 있는지 봤더니 b1차항과 상수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b1차항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b가 마이너스 10b를 만들고 상수항은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간단히 했네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분수식의 사칙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분자의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꾼 다음 덧셈으로 바꾼다. 무슨 말이냐? 요렇게 이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 xy 플러스 5y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약분해서 그대로 쓰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네들을 이렇게 약분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잡한 분수식의 경우는 약분을 해서 처리한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근데 약분을 할 때는 더 중요한 것도 저기 위에 있었는데 깜빡하고 안 써놨다. 뭐죠? 분수식의 약분은 분자 분모에 있는 모든 항을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앞에서 약분을 했는데 이게 왜 또 나왔지 라고 하겠지만 약간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분모로 나눌 거예요. 보시게 되면 선생님 여기는 숫자가 없어서 3으로 나눌 수 없는데 어떻게 약분을 해요? 라고 하겠지만 그냥 해버릴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모든 녀석을 다 3xy로 나눌 겁니다. 그럼 분모는 자기 자신으로 나눴기 때문에 1이 돼서 없어지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기를 저 녀석을 3xy로 나눈 계산을 지금부터 암산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는 없잖아요. 근데 숫자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모가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x제곱을 x로 나눴으니까 남은 x는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y는 없어지면서 얘랑 얘랑 약분한 게 3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를 지금부터 약분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부터 암산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요. 자, 문자 쫙 가는데 나눠지는 숫자를 분모에 나누는 숫자를 분모에 나눠지는 숫자를 분자에다 쓰시면 되고요. x는 약분되고 y는 약분돼서 하나 남으니까 요렇게 이게 머릿속에서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약분 처리를 하는데 플러스로 바꾸고 선생님은 게으르니까 하나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위에서 썼듯이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위에 있는 녀석들을 부호를 바꿔도 되고요. 그죠? 선생님이 왜 분자를 무조건 바꾼다라고 썼는지 네, 그냥 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세 개의 항을요 전부 다 마이너스 y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어차피 1이 되고요. xy를 마이너스 y로 나누면은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x 하나만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제곱을 마이너스 y로 나누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 5는 변하지 않고 y 두 개만 하나로 줄어듭니다. 요렇게요. 자, 정리가 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모양에서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동류항이 있습니다. 이게 x1차항, 여기도 x1차항, y1차항, y1차항. 그래서 관련 있는 것끼리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항들끼리는 얼마든지 순서를 바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분모가 다른 녀석의 분수식이 합이 되기 때문에 통분을 하면 되겠죠. 얘는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3x가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3분의 2y 더하기 3분의 얘는 15y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7y 네, 이렇게 쓰시면은 답이 끝나겠습니다. 선생님 얘를 다시 이렇게 예쁘게 써놔야 되나요? 문자를 저렇게 가운데다가 다시 전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상태만 돼도 절대로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선생님은 그냥 분자에다가 올려놓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헷갈리지 않거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지금 약분은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부호가 또 바뀝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위에 힌트에는 분자의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그랬는데 분모 하나만 바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약분은요, 요거 세 개를 전부 다 분모로 통째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눠지든 안 나눠지든 그냥 분모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는 자기 자신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요. 자, 8x 제곱을 2x로 나눈 건 4x
마이너스 12xy를 2x로 나눈 건 마이너스 6y. 여기 이제 암산으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이 뒤에 있는 분수식. 자, 이 녀석을 다 플러스 3y로 나누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죠. 자기 자신이니까. 요걸 3y로 나누면 플러스 5x. y는 없어지니까요. 얘를 3y로 나누면 플러스 6y는 하나가 남게 되죠. 자, 동류항 계산합니다. 자, 마이너스 6y 플러스 6y 서로 부호만 다른 애들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4x 더하기 5x니까 이 문제의 답은 9x 하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잡한 괄호가 있는 유형. 우리가 다항식의 기본 연산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 당연히 거듭제곱이고요. 거듭제곱. 지수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괄호 연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해야 되죠.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꾸셔도 되고 나누기가 바로 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즉 동류항 처리를 하는 거죠. 동류항 계산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덧셈과 뺄셈이 동류항 계산이죠. 네, 요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문제. 자, 요 정도 이제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조금 고득점 문제,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와, 더럽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딱 보니까 얘는 먼저 이 안에 지수법칙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없죠. 우리가 괄호 있고 뭐 어떤 문장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뭐 제곱한다든지 세제곱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지수법칙은 일단 통과. 자, 이제 괄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크게 두 덩어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곱하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그 안에 걸 차근차근 여기 다시 쓰시면서요. 이 기억식을 통째로 다시 쓸 건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시면서 분배되는 거 분배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꼭 하나씩 차근차근 할 필요 없어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동시에 하는 게 조금 더 시기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분배하면서 할게요. 자, 3, 1은 3, 3, 4, 12. 남아있는 숫자는 4, 2, 8이 되고요. x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x제곱.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분배될 때는 당연히 더하기 24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중괄호는 아직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쓰지 말고요. 이 x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쓰는 거죠. 한번 쓰면서 x 세제곱 y가 되겠죠. x가 여기에 분배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될 때는 플러스 5x제곱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면서요. 계산되는 건 해버리자는 얘기죠. 얘는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2 x세제곱 y 중괄호 그대로 닫히고 나누기는 뭐 곱하기 xy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취향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지금 딱 이 녀석의 계산 형태를 보니까 아, xy를 어차피 나눠 떨어지겠네 라고 한다면 굳이 나누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일단은 그냥 써둔 대로 써둘게요. 자, 괄호 하나를 한번 풀었기 때문에 동류항이 생기는지를 봤더니 이 녀석은 x세제곱 y 마이너스 x세제곱 y가 마이너스 x세제곱 y가 됩니다. 미안해요. x세제곱 y 마이너스 2x세제곱 y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계산되는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밑에다 다시 쓰게 되면 8x제곱 플러스 24x. 여기서 조금 조심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y분의 1을 지금부터 이제 계산된 여기다가 분배를 할 건데, 그리고 나도 괄호 앞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놓고 한 번에 분배해 버리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괄호 연산도 따로 안 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원래 식은 요거였는데 이렇게 분배할 때 따로 분배하고 나서도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일단 괄호 앞은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마이너스를 분배하는 애에다가 붙여줘서 한꺼번에 분배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마이너스 x분의 y, xy분의 1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보게 되면 부호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요. x는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는데 여기 두 개가 남으니까 x제곱 쓰고요. y는 지워져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 두 번장에 분배하게 되면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 5는 약분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x 하나씩 지워지는데 남아있으니까 쓰고 y는 지워져서 없어집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거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동류항이 있는지 봤더니 8x제곱 9x제곱이 2차항으로 둘 다 똑같이 계산이 되고요. 플러스 24x 마이너스 5x가 플러스 19x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했더니 ax제곱 플러스 bx더라. ax제곱 더하기 bx더라. 그랬을 때 a, b를 구해서 b 빼기 a를 해라. 자, 그럼 당연히 얘가 뭘까요? 얘가 이 자리에 있는 애니까 a고요.
얘가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b-a는 19 빼기 9가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10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와, 선생님이요? 방금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넘겼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도 문제 보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그쵸? 선생님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죠? 생김새 봐. 뭐, 식이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분배 법칙은 요렇게 한번 해야 되는. 왜 숫자가 비슷해 보이지? 똑같은 거 썼나? 아니죠? 깜짝 놀랐네. 네. 자, 한번 할 거고요. 이제 한번 옮겨 적으면서 되는 거는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기억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x를 이렇게 분배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분배된 건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두 번째 분배는 6xy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xy분의 1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라고 저게 이해가 가시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선생님은 그래도 처음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요. 자, 얘는 이제 하면서 분배해버리겠습니다. 쓰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세제곱 y가 되고 이렇게 두 번째 분배되는 건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직 얘는 계산 안 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8x 세제곱 y 중괄호 닫히고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처리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이 괄호 안에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냈기 때문에 동령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동령을 봤더니 마이너스 6x 세제곱 y 플러스 8x 세제곱 y가 서로 계산이 되면서 2x 세제곱 y를 만들고요. 얘는 계산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얘는 아직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요. 계산될 수 있는 애들이 없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 xy분의 1을 여기에 분배하는 일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저쪽은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분의 1을 한꺼번에 분배해버리게 되면 괄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괄호가 자동으로 풀리는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요. 숫자 2는 약분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x는 하나가 지워지면서 두 개가 남기 때문에 x제곱, y는 하나씩 지워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분배를 합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숫자 3은 약분될 게 없고요. x는 하나씩 지워지니까 x 하나가 남고요. y는 하나씩 지워져도 여기는 y 하나가 남습니다. 이렇게요. 자, 동령을 이제 찾아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5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이 서로 동류항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7x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xy와 플러스 3xy가 계산돼서 플러스 9xy를 만듭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뭐냐면 x2창을 가지고 있는 이 항에서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가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개수라는 건 그런 거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xy의 개수를 찾아볼까요? 자, xy의 개수는 뭐냐면 xy항은 여기에 있는데 문자 xy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 부분, 여기가 xy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펜이 이렇게 두껍지?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녀석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7 더하기 xy의 개수 9가 되면서 마이너스 8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이 도형이랑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대표형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이 도형의 활용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시험에 최소 한 문제는 나옵니다. 선생님 많이 나올 땐 세 문제도 나온 시험 문제도 봤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도형이랑 활용되니까 기본적으로 도형의 넓이라든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삼각형의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즉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걸 아는지,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아는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아는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아는지,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아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깊이 반성하시고 찾아보시던지,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네이버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만 쳐도 바로 나오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것도 귀찮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걸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죠. 이 색칠된 부분은 일단
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럼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텐데, 근데 애석하게도 이 문제는 저 색칠된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선생님 얘를 밑변이라고 하고 얘를 높이라고 하면 되겠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저 녀석들의 길이가 아무것도 안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쟤는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바깥쪽에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 바깥쪽 큰 직사각형 보이죠? 네,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요, 이 흰색 삼각형 3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삼각형의 넓이를 빼가지고 남은 부분이 색칠된 삼각형이다 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저 다항식의 복잡한 덧셈 뺄셈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볼까요? 가로가 5y, 세로가 3x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15x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삼각형은 이제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럼 여기는 3x로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전체 5y에서 8을 뺀 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5y-8이 됩니다. 그럼 1번의 넓이는요, 자, 가로가 5y-8이에요 5y-8, 이게 통째로 가로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야 됩니다. 이게 가로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야 돼요. 곱하기 세로 3x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네, 요걸 빼는 게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지금 여기가 되겠죠. 2번은 뭐 가로 8, 세로 6이네요. 그래서 빼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요. 3번도 조금 어렵네요. 3번 여기 전체 길이는 일단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직사각형이니까 똑같이 가로 길이 5y가 되고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여기 전체가 3x니까 여기도 3x인데 거기에서 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될 테니까 얘는 3x-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가로가 5y가 되겠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얘인데 저게 통째로 세로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되겠죠. 3x-6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아직은 계산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 곱하기를 이 위에다 미리 얹어놔요. 그러면은 2분의 3x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분의 3x를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함께 이렇게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3x를 바로 분배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x가 여기에 분배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자, 숫자는 2분의 3, 5, 15, 문자는 x 곱하기 y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두 번째 항에 이 마이너스 2분의 3x가 이 두 번째 항에 분배되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2른이 2, 4, 8, 남아있는 숫자 4, 3, 12가 되고 문자 x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 거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약분해서 8, 3, 24. 이건 뭐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곱할 때 먼저 괄호는 내비두고 나머지를 다 먼저 곱하기로 계산을 합니다. 선생님이 요거 잘 보세요. 여기만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5y 이렇게 됩니다. 요걸 3x-6에 분배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분배합니다. 그러면 요거 요렇게 분배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자, 숫자는 약분될 게 없네요. 2분의 5, 3, 15, 그 다음에 xy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배는 부호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2른이 2, 3은 6, 그럼 3, 5, 15가 되고요. 남아있는 문자는 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얼추 끝냈고요. 자, 이제 동류항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xy 항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쟤를 2분의로 통분해 볼까요? 자, 2분의, 그럼 얘는 원래 1분의였던 게 분모가 2배가 됐으니까 30xy, 얘는 마이너스 15xy, 얘는 마이너스 15xy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3개만 봤는데 이거 어차피 합쳐지면서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셨으면 와, 진짜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거예요. 선생님 어쨌든 이게 왜 없어지는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저 3개는 계산했으니까 남은 것만 쓰게 되면 플러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15y, 플러스 24, 마이너스 24가 남는 거죠. 네, 마이너스 24가 남게 되면서, 네, 이거 없어졌으니까 남는 것만 쓰게 되면 12x 플러스 15y 마이너스 24,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복잡하죠. 네, 이렇게 차근차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네, 훌륭하신 거예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보다는 살짝 쉬운 문제네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더하기 2번이요. 자, 이 삼각형은 여기의 길이가 필요한데요. 여기 전체가 6y이고요. 여기가 2x니까 그럼 여기도 6y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6y-2x 이렇게요. 마찬가지 여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전체 길이는 이 가로의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4x고요. 여기 있는 건 4x에서 이 길이만큼을 제외한 2y가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을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1번은 이 삼각형이죠. 네, 가로의 길이가 4x, 세로가 6y-2x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은 앞에다 이렇게 곱해줄게요. 이게 1번 삼각형이 되겠고요. 요거 더하기 조금 밑에다 써볼까요? 2번 삼각형은 가로가 요거고 세로가 요거죠. 그래서 가로 4x-2y 곱하기 세로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요렇게 약분돼서 여기가 2x가 남거든요. 그 2x가 요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배되는 부분은 12xy, 두 번째 분배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4x제곱.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두 번째 물어보는 부분은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이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 건지, 내가 뭐를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빠르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한 거고, 대답을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그게 다시 본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강의를 즐겁게 앉아서 들으면서 1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효율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이거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얼마? 네, 3y가 되고요. 3y를 각각 분배한 걸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분배는 플러스 12xy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분배는 마이너스 6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 끝났으니까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2xy가 동류항으로 있죠. 더하게 되면 그러면 24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계산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 문제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 도형의 두 번째 활용 공식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주로 부피를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기둥의 부피는 뭐다? 이게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없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걸 잊지 맙시다. 이대로 우린 식을 세울 거란 얘기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가 각각 2a 3b로 주어진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렇게 주어질 때 높이를 구하셔. 우리가 높이를 모를 때는요, 높이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h, 그죠? 하이트의 약자죠. h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운 부피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부피는 먼저 밑넓이. 자, 밑넓이는 밑면의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2a 곱하기 3b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데 그 부피가 뭐래요? 봤더니 24a 제곱이 마이너스 6ab의 세제곱이다.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먼저 곱하면 6abh가 되겠죠. 이게 24a 제곱이 마이너스 6ab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h만 구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h 앞에 곱해진 얘를 없애고 싶은 거고요. 어떤 곱셈을 없애려면 좌변, 양변에 똑같이 그 없애려고 하는 녀석의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우변은 항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꼭 괄호로 묶어서 우변 전체에 곱해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 식은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우리의 목적대로 h는 이라는 식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두 번 분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거 분배하면은 숫자는 4가 되고 a는 하나씩 지워지고 b는 지워지고 나서 4a가 되고요. 뒤에 거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없어지고 a 없어지고 b 몇 개? 2개. 그렇게 돼서 우리가 높이를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없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라는 거. 자, 이 기둥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부피식을 한번 써볼게요. 밑넓이, 근데 지금 밑면이 원이잖아요. 우리가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원줄이었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원줄이 밑넓이가 되고 요거 곱하기 높이 h를 한 게 부피 4파이 ar의 제곱 더하기 8 파이 r의 세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식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여기다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제곱 하게 되면 2도 제곱돼서 4가 되고 r도 제곱돼서 r 제곱이 되고요. 파이 h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h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h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등식에 이 우변과 이 좌변에 똑같이 h 앞에 곱해진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변은 우리의 목적대로 h만 남게 되고요. 좌변은 원래 4파이 ar의 제곱 곱하기 8 더하기죠. 8 파이 r의 세제곱이었는데 여기에 이 녀석의 역수인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4 r제곱 파이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 게 h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나면 숫자 약분, r 두 개 약분, 파이 약분 돼서 a 하나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항에다 분배하게 되면 숫자 약분돼서 플러스 2 남고요. r은 두 개가 지워지면서 하나가 남죠. 이게 그쵸? 그 다음에 파이는 지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h는 a 더하기 2r이다 라고 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뿔의 부피가 주어질 때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뿔의 부피는 우리가 항상 뭐냐면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그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공부했죠. 그 녀석의 3분의 1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a인 뿔의 부피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저 원뿔의 부피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그대로 쓸 거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죠?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건데 모르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하고 나서 네, 여기가 높이 h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부피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밑넓이가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3a짜리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밑넓이가 되고 요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한 게 부피 뭐가 나오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12파이의 ab 제곱 마이너스 6파이의 a 제곱 b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먼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h만 남겨놓고 어쨌든 식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먼저 곱할 겁니다. 요걸 계산한 게 3과 a가 각각 계산이 돼서 9a 제곱 파이가 되고 여기 3분의 1이 약분이 되면서 여기를 그냥 3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또 곱하기 h가 되고요. 그거를 여기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제 3a 제곱 파이 h 어차피 다 똑같은 등식으로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 얘를 간단한 게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h를 구할 거고 여기에 h만 남기려면 h 앞에 곱해진 얘를 없애야 되는 거고 쟤를 없애려면 저 녀석의 양변에 저 3a 제곱 파이에 역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h는 원래 좌변에 있던 12파이에 ab 제곱 마이너스 6파이 a 제곱 b에다가 우리가 이 없애려고 하는 녀석의 역수가 곱해지게 됩니다. 3a 제곱 파이분의 1 이렇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분배하게 되면 숫자는 얼마? 파이 4 파이 약분되고 a는 이렇게 하나가 약분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네요. 그쵸? 이렇게 a가 분모에 하나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4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a 쓰고 4는 숫자 4는 다시 분자 이렇게 잽싸게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b제곱은 약분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네요. 분수 형태를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2가 곱해지는 거니까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는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은 그냥 없어지고 b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자에 이렇게 곱해져서 분모는 그냥 1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예쁘게 정리해보게 되면 a분의 4b제곱 마이너스 2b 하고 우리가 이렇게 h가 조금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 분수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완전히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네, 숫자만 다르고 물어보는 것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적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구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높이 h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식을 그대로 세워보겠습니다. 부피는 밑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밑넓이가 되고 요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쓰면 앞에다가 써볼게요. 요렇게 이게 부피가 되는데 이게 48파이 a제곱 b세제곱 마이너스 60파이
a 세제곱 b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쟤는 자 3분의 1 곱하기 제곱되게 되면 66에 36 곱하기 a제곱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럼 약분하고 나서 12a제곱 파이가 이 h에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12a제곱 파이 h. 우리는 이제 이 식에서 이 우변에 h만 남겨두고 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앞에 곱해진 애를 없애려면 그래서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곱하기 12a제곱 파이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12a제곱 파이분의 1. 그럼 계산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 우변은 우리의 목적대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h만 남게 되고요. 글자가 너무 엉망이다. 12 바로 바깥에 써야 되죠. 곱하기 12a제곱 파이분의 1. 이 12a제곱 파이분의 1이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분배식을 한번 써볼까요? 숫자는 이렇게 약분돼서 4가 되고요. 자, a제곱은 그냥 둘 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파이는 없어지고요. 그럼 앞에 항에 분배되면서 남아있는 건 4b의 3승이 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항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약분되면 5가 남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은 여기 지워지면서 a가 하나가 남게 되겠죠. 저희는 a가 3개 있었으니까요. 파이가 지워지고요. 그럼 남아있는 거 써봤더니 5ab제곱이 남아있습니다. 5ab제곱.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높이 h가 되겠죠. 4b의 3승 마이너스 5ab의 제곱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